안녕하세요. 자미타고 TV의 탑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여행 가이드 시양 국준섭입니다. 오늘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는 조선의 제6대 국왕인 단종을 주제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미드스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자녀의 적성을 고민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과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방법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종의 명반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이 명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을 상징하는 전택궁에서는 녹마를 보고 부모궁에서는 녹마교치와 태양학원을, 어머니 궁으로 불리는 형제궁에서는 쌍녹마 교치와 태양학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단종과 같은 명반을 가지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런 분은 자수성가형이라기보다는 집안의 부나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명반에는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명문의 집안이 살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종의 전택궁은 화성 지공과는 동궁하고 문창 화기와 타라를 협으로 보고 삼방에서는 직업 천영 등을 봅니다. 거문이 화성을 보면 거화양 종신 액살하여 운에서 이를 만나면 옛 시절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팽액이 별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흠은 부모궁을 들 수 있는데 절공, 파세 등 부모와의 인연을 약하게 만드는 별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고신, 천곡, 순공 등 인연의 약함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하면 집안의 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 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별인 천월, 천사, 천수, 백호, 상문 등이 별을 삼방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궁인 형제궁이 정성이 없으면서 살을 많이 보고 이별을 뜻하는 별자리인 태양 천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산후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당연하게도 단종은 부귀를 누리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형제와의 인연복은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단종이 첫 번째 대안이었던 임진대안에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6세 때 할머니, 10세 때 할아버지인 세종대왕, 12세 때는 아버지인 문종이 세상을 떠나는 등 어린 나이에 육친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연속해서 겪으며 고리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 모습이 명반에 고스란히 보입니다. 단종이 임진대안의 상황을 대안사와의 움직임을 통해 살펴보면 노복궁에 천량록이 좌하며 형로선이 태양학원, 천곡, 천수 등을 움직입니다. 형로선은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태양학원, 천수 등이 별과 함께 읽어주면 육친 중 윗사람과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천량록은 검은록과 함께 관록궁을 움직입니다. 이는 관록궁 내의 문곡 화가가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인데 단종 입장에서는 문곡 화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서적인 결실을 내가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단종은 8세 때 왕세 손에 책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육춘의 상망의 관점에서 보면 관록궁이 문곡 화가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문곡 화가는 상례를 좋아하는 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천량록이 이 정도만 움직였으면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별세가 아닌 헤어짐, 단절 정도만 예측할 수도 있었겠지만 천량록은 형제궁으로 차성해서 검은록과 함께 부모궁을 움직입니다. 이는 아버지 쪽 윗사람과도 이별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질선이 단종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것이 앞서도 언급하였듯 단종의 선천 부질선은 사망을 주하는 상문백화 같은 별을 품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곡하기로 집안의 액사를 의미하는 자전선을 움직입니다. 만약 단종과 같은 생년월일치를 가지고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거의 모든 육친과 별리하는 이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별리는 겪을 수가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별리보다는 부모님의 이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유정난으로 인해 단종이 상황이 되고 폐위가 되고 다시 유배후 사사가 되는 신묘대안은 명반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단종이 선천 명반을 보면 노복궁에 태양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택궁이 검은화록과 관록궁을 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돈과 아랫사람의 권력이 나를 도움으로써 내가 과실을 얻는 구조로 볼 수 있고 요즘으로 보면 재벌이 승계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주가 2세에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도 아랫사람이 도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종의 노복공은 권력을 상징하는 태양학원뿐만 아니라 양명지원인 녹종까지 품고 있습니다. 재벌의 2인자가 권력뿐만 아니라 창업주의 비밀 또는 기업의 핵심 노하우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한몫되어주지 않으면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묘대안이 대한사화의 움직임입니다. 신묘대안은 선천 형제궁과 명궁이 겹치는 시기이면서 정성이 없는 무종의 대안입니다. 정성이 없으면 이 대안에는 힘을 쓰기가 쉽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천이궁에 태양학원이 자리잡고 있으니 천이궁이 태양학원을 쓸 수 있는 대안의 후반기가 되면 관록궁이 거문록과 함께 단종이 힘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우정난이 단종이 13세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종에게는 안타까움이지만 계우정난을 일으킨 세조에게는 행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묘대안의 사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거문록은 종신액사의 별자리를 품고 있는 부관선 자전선을 움직이는데 요즘이면 직장에서의 감정고충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퇴출 정도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종은 이 시기에 왕에서 쫓겨났으니 직장을 잃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기면 단종은 학생일 텐데 이럴 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자전선과 부관선이 겹치면 학생은 학교로 해석을 하고 학교 생활에서의 감정 고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노복궁이 문곡 화가가 움직이니 단종은 이로 인해 왕위를 잃었지만 요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학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문화록이 차성하면 생명선이 제복선을 움직이고 목숨선과 결합된 몸공인 제복선을 문창화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인 탐랑 문창화기는 작사전도 불곤세신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가볍게 보면 중도 포기 또는 목표의 변경을 의미하지만 심각하게 보면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붕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심각한 학폭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단종의 명반과 같은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에게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맞이한 17세였던 정춘년을 보면 유년이 록기로 사망과 관련된 궁성과 별 자리를 모두 움직입니다. 유년의 록인 태음록은 목숨선인 제복선을 움직이며 사망성인 상문백호를 움직이고 또 거문록과 함께 선천화기를 품고 있는 작사전도 분골세신의 별자리를 움직이고 다시 거문록이 차성으로 세상과의 별리를 의미하는 태양천량의 별자리를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거문화기로 종신액사의 별자리인 거문화성의 별자리를 움직입니다. 안타깝지만 단종의 죽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명되어져 있었다면 너무 운명론적인 해석일까요? 만약 단종이 왕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선의 천동 검은 화성 지공의 무게가 이렇게나 무겁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단종과 같은 명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은 혹시나 자녀가 주변 친구와 불화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매드스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자녀의 적성을 고민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과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방법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